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소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막 달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와서 뵈니까 저는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다 젊으셔서 예. 하여튼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예술처럼 설득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보통 어느 때 많이 쓸까요? 어느 때 많이 쓰세요? 안경 쓰신 선생님. 네. 멋있을 때요. 어떻게 멋있죠? 모았을 때 네. 나보다 좀 더 멋있게 보이는. 보통 이제 남자들은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좀 감추시는 것 같아요. 보통 아름다운 몸매나 얼굴이 예쁠 때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자주 듣는 얘기인데 목소리가 예술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는 그 사진일까요? 노래하는 사진이죠. 저는 성악가이면서 보이스 컨설턴트인데 성악가이기 때문에 강의 끝날 때쯤 그 노래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근데 강의를 끝나고 노래를 하려면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그래서 노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예 앞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일단 잠깐.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sta in fronte a te. 원래는 2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예, 저는 보이스 컨설턴트이면서 성악가 그리고 교수 그리고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성악이라는 길을 한 30년 이상 걸어왔기 때문에 발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히는 못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의 비밀 2WH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Why, What, How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지금 목소리보다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는 왜 필요한가? What,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가? How,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만들까?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찍으시면 제가 또 이게 늦게 넘어가니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럼 좋은 목소리는 왜 필요할까요? 선생님, 좋은 목소리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이제 앞에 서는 자리가 좀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럴 때 보면 좀 목소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죠. 예, 또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호감도 갈 수 있고 또 신뢰감, 그렇죠? 예, 그래서 목소리는 좀 전에 김효석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인상에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라고요? 38%. 예, 똑똑하시네요. 예, 그래서 말의 내용은 아까 몇 %요? 7%요. 예, 그래서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좋은 목소리를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좋은 목소리가 왜 필요한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목소리가 후지면 첫인상도 후지다. 네. 반대로 목소리가 좋으면 첫인상도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일까요? 중저음의 목소리, 정확한 발음, 그리고 공명된 소리. 중저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정감과 호감을 느끼게 하고요. 정확한 발음을 들었을 때는 지적인 느낌, 공명된 소리에서 신뢰감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만 알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보질 못해서 또 발성기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라서 그동안의 그 목소리를 갖고 계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목소리가 좋죠. 물론 뭐 예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목소리 강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은 연예인들만 이렇게 골라봤는데 이병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병헌 목소리를 들으면서 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좋으시죠 목소리. 예. 그러면 이영애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이건 또 왜 안 나? 이는 스프레이를 뿌리죠. 이 위험의 원인인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제거해 주니까요. 자, 이 두 사람의 목소리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중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저음을 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편안하게 듣는 것이고, 그래서 편안하기 때문에 더 호감이 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뢰감과 호감이 가나요? 네. 근데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감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목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좋은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호흡법을 먼저 익혀야 되고요. 복식호흡이죠. 그리고 발성기관, 우리가 그동안 말하고 노래하고 뭐 강의하는 데 있어서 발성기관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성기관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표현력과 감정 연습을 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그냥 와이프한테 여보 사랑해 이거 하고 여보 사랑해 이거 하고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 연습까지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복식호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시긴 했는데 복식호흡이 뭔가요, 그럼? 예, 항상 물어보면 배로 이렇게 해요. 예, 배로 호흡하는 거여도 아니고 그냥 배로까지만 하는데 배로 호흡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횡격막 호흡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아니면 깊은 호흡, 충식호흡은 얕은 호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횡격막이 이렇게 있죠. 횡격막이 밥뚜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늑골이 확장되고 그래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폐 속으로. 그래서 횡격막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을 더 길게 쓸 수 있고 또 짧게 쓸 수 있고 소리의 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럼 간단하게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올려놓으시고요. 한번 호흡을 뱃속 밑에까지 간전까지 호흡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시작. 자, 지금 가슴이 시작했는데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흉식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고 멈추세요. 계속 멈추고 계세요. 그러면 압력이 막 생기죠. 거기서 하면서 한번 빼보세요. 예. 그리고 멈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호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을 잘 사용을 해서 소리가 그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소리를 내면 소리도 안정감을 갖겠죠. 그래서 횡격막에서 압력이 발생이 돼서 여기 폐에서 압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발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생된 호흡이 진동기, 그러니까 후두 안쪽에 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명기로 가서 공명이 된 소리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2차적인 자기 목소리의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좋은 기관인 발음기를 통해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목소리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공명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공명기를 잘 안 쓴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명기를 쓴 거예요. 소리가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공명기를 쓰면 공명이 되면서 더 울림이 많이 생기고 목소리도 좀 커지죠. 자, 공명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밑줄 친 부분 연국의, 경국의 비강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목소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 이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안 튀어나온 사람도 있지만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보통 저음 파트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성대가 길기 때문에 이 갑상연골이 더 앞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침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다 손을 갖다 대고, 그럼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침을 삼킬 때 입천장과 혀끝이 붙죠. 이랬을 땐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래서 하품하듯이 해보세요. 그러면 입천장과 혀 바닥이 떨어지죠. 이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명이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소리가 나서 이 경국에를, 자, 제가 이렇게 쓰면 경국에를 안 쓴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국에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경국에를 찔러서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아, 시작. 아, 시작. 자, 경국에 쓰지 말고 야, 다르죠. 예, 그래서 경국의 역할은 소리의 확장, 메가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강은 어느 때 쓰냐면 콧소리 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콧소리와 비강은 달라요. 콧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게 콧소리고요. 예, 비강은 이렇게 코 쪽이 울려서 나가는 소리가 비강이에요. 제가 비강을 안 쓰고 소리 내면 이런 소리고요. 비강을 쓰면 좀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또 밝은 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케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솔톤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솔톤을 낼 때 비강을 사용하면 힘들지 않고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냥 목을 쥐어짜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되면 오후 되면 목이 다 잠기고 목이 아프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구강공명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세 사람의 입이 있는데요. 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목젖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날까요? 예, 보이는 사람. 여기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돼 있죠? 예, 아치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일까요? 개그맨이요? 자, 이 사람은 성악가이고요. 저예요. 이 사람은 보통 일반 강사님인데 확실히 좀 덜 열렸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이 열렸죠. 예, 좀 전에 사회를 보신 김효숙 박사님의 연구계 쪽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지금 옆 사람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입 안에 뭐 금리한 거 막 이런 거 보여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찍어보시면서 이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명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관리법을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목소리 퇴화를 막으려면 성악 발성을 배워라. 예,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퇴화되는 근육은 성대예요. 성대도 두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나이가 드셔서도 젊고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신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내 몸에서 호흡과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500ml에서 많게는 1리터까지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내 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수분 부족이고 혈액이 탁해지겠죠. 예, 그래서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시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심장 질환이라든가 동맥경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물을 좀 드시고 주무시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자. 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스트레칭을 하는데 말할 때는 스트레칭을 안 해요. 저는 오면서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서 왔거든요. 인천에서 왔는데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른손을 반대쪽에다 대시고요.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손으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깍지를 끼시고요. 턱을 뒤쪽으로 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뒤통수에다 대시고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오른손을요. 여기 목 있는 데 갖다 대시고 위아래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 옆으로
예. 옆으로 너무 세게 하면 목 부러져요. 예. 그래서 살살 하시면 이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좀 풀어주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대가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어 있는 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붓기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붓기를 뺄 수 있는 방법, 립버블을 하자.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성대의 붓기도 빼주지만 발성 연습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혀의 위치를 내리기 때문에 예, 발음도 정확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허밍을 하자. 그럼 이쪽이 울리죠? 예, 울림을 가지고 공명 연습을 하시면 그러고 나서 소리를 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5분, 10분이라도 하고 난 다음에 소리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이스 트레이닝을 빨리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 난 누구누구야. 오늘 이 학교에 전화 왔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자,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의 목소리를 다 같이 내볼게요. 자기 이름 붙이시면 됩니다. 시작. 근데 애들이 목소리가 얄미운 목소리를 내요. 네. 자, 애들의 목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내냐고요? 안녕? 이게 아니라 성대의 앞부분을 써야 돼요.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초등학생으로 전화 온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전화 온 게 되죠. 그래서 성대를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밝게 소리 내고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내야 되는데 안녕 이러면 분위기 다운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성대를 어떻게 쓰느냐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슬픈 목소리 낼 때 혹시 저기 사모님 계신가요? 네. 예, 사랑하세요? 네. 아유, 근데 박자가 늦어요. 네가 아니라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저기 남편 사랑하세요? 네, 이렇게 빨리 나오셔야죠. 그러면 남편이 지금 너무 사랑하는데 저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근데 지금 며칠 못 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한테 한번 한마디 해보세요. 여보, 많이 힘들지? 끝이에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이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보통 5, 60대가 되시면 여보 힘들지 그래 잘 가 이렇게 끝나요. 네. 아니 근데 30대는 달라요. 30대는 여보 힘들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여보 힘내 이렇게 하는데 5, 60대는 또 잘 가 아니면 다음 생에는 절대 만나지 말고 네.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내가 감정도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상대방과 소통도 되고 설득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사진인가요? 아빠와 아들. 예. 저는 그 아버지하고의 기억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아버지를 제가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고 또 애를 낳으니까 또 바뀌고 점점 아버지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한이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시를 우연한 기회에 인문학 강의 청강을 갔다가 시를 쓰게 돼서 그 시로 제가 한번 감정을 한번 넣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사랑 손수호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는데 상자로만 안아보네요. 뭐가 그리 바쁘셔서 말도 없이 떠나셨나.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가는 아들 뒤로 한 채 왜 미리 못했을까 사랑한단 말 한마디 지천명 넘어 유난히 오늘 아버지가 보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를 처음 써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상자로만 안아보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유골함을 안고 처음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되는 게 왜 그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지금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뿐만이 아니라 자식이나 남편, 아내에게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 말의 속도를 보통 1분에 320에서 350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을 펴놓으시고 300단어, 1분에 300단어에서 350단어 정도가 가장 좋은데 너무 느리면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고요. 너무 빠르면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목이 상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요 공간만 소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넓히고 좀 더 넓히고 더 넓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목소리가 작다고 갑자기 이렇게 소리 내면 목이 상하니까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목소리가 좋아질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가 강의했던 동영상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작. 이렇게 같이 못 읽으세요. 자, 팟빵 어플을 설치를 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보이스 코칭 삼국지라 그래서 저 김효석 박사님과 저와 또 성우 한 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발성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저도 하면서 많이 공부가 됐어요. 여러분들 20회까지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이 부분에다가 클릭하셔서 손수호나 보이스 코칭 한국지 아니면 김효석 박사님 이름을 치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오늘은 짧게 해서 뭐 그냥 맛보기로만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좀 같이 실습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GIGO라는 컴퓨터 용어가 있어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good in, good out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게 들어가면 좋은 게 나오겠죠.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 사랑 이런 생각을 하면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참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지금까지 손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